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조건에 맞는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이 3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자, 시황 보시면 지금 2118.26 전 시간대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소폭 발생을 했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일단 뭐 오늘 큰 폭의 위아래 변동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 2126, 2130 향해서 좀 달려가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상으로 봐도 한 11시 조금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중국 시장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지금 2126 상단 맞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중 저점 부근으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기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팝니다. 쌍끌이 매수긴 한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1,096억 원이나 현재 순매수해 줍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708.4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1.53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706부터 713까지 올라온 뒤에 지금 다시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같이 사주네요. 외국인은 팔고 기관 투자자는 전 주체가 많지는 않지만 소폭씩 골고루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지금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제동을 건 모습이고요. 우상향을 다시 하는데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이런 70전 정도만 현재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동향 궁금하고요. 남은 시간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20선에서 내외로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이 총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우선 지금 현재 상태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오전에 좀 하락세가 좀 나와서 좀 우려스러웠지만 그나마 좀 보합세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한적 조정은 계속될 확률은 내일까지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G20 정상회담 전에 어떤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에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영향이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종목들도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약간 그래도 전보다는 특징적인 사항이 테마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감소 전망이 나왔음에도 3%대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좀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아모텍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아모텍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근거리 무선 통신이나 여러 가지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텍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어느 정도 좀 상승 여력을 계속 보여주지
저평가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쪽이나 GPS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모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2650원, 목표가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아모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입니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고맙습니다를 하면서 출발을 할 뻔했어요. 네. 그 명찰이 돌아갔는데 살짝 잡아주시면서 박 의원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일단은 현대백화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2,000원대 이하로 좀 모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 실적은 되게 좋아요.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3천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순자산 가치는 4조 1,5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9,40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진짜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82,000원대 지금부터 분할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봤자 한 8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내려왔죠.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 때는 대략 한 47,0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이 위치까지는 덩치가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철저하게 좀 분할 관점으로 82,000원 이하로 좀 평단을 쭉쭉 끌어내리면서 모아 가신다면 추후 충분히 단기적 수익이라도 한 9만 원대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길게 보면 지금 위치에서 한 2배 정도는 올라가야겠죠. 대략 16만 원 정도.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한 16만 원, 단기 투자는 한 9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손절 라인은 82,000원은 그냥 예의상 잡아드렸는데요. 굳이 현대백화점은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지금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82,000원 이하로 열심히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프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일단 이번에 여름철 정기 세일이 28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여름철 또 수혜 가능성이 살짝 존재하니까.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박 의원님도 그 세일한다 그러면은 막 백화점 가셔가지고 세일이다 그러면서 구매하고 그러십니까? 전 백화점을 잘 안 다녀서 제가 저 백화점 다니는 그런 페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화점 많이 다니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뭐 정기 세일 때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시라 그런 거죠. 그렇죠.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프렌지 역시나 제가 이제 1,600원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죠. 오히려 다시 1,7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더 추가 매수해서 왕창 비중을 실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2,093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아직도 618억밖에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2배 이상, 많게는 3, 4배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범현대가라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고 망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KC 코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C 코트레 같은 경우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내려오고 있는데 7월 달 상승력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7월 달 상승력을. 원래는 좀 기술적으로 빠져주면은 6,25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혹여 잡으신 분들은 잠깐 매도 처리로 빠져나오셨다가 6,250원 정도에서 다시 노리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계속 눈여겨보는 이유는 환경오염 방지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서울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시행이 7월 1일 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맞게끔 단기적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발전소 및 공장 등 대형 집진기를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소형 규모 관련 그 기술도 현재 보유 중이라서 충분히 미세먼지 관련 이슈만 나온다면 단기적 상승력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으로 받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6,250원. 이미 잡으신 분들은 잠깐 매도로 빠져나왔다가 6,250원에 다시 노리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7,62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혹여라도 상승력이 잘 나온다면 대략 8,1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볼 수 있고, 상승력이 좀 적게 나온다면 한 7,200원 정도 구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강업. 예. 자,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가격대가 4,600원대인데 지금이 4,550원이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게 4,600원 이하로 많이 이렇게 분할로 시일을 좀 두고 모아 가신다면, 평단을 좀 끌어내려 준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된다면 4,230원 정도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추가 매수 구간입니다. 추가 매수 구간.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격대가 만약에 4,23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만약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디서 대응을 하시냐면 4,500원을 기준으로 손절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4,500원이 깨지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4,230원에 재매수. 나는 좀 중장기로 모아가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려오는 거 그냥 냅뒀다가 비중만 좀 크시면 비중만 좀 줄이시고 냅뒀다가 4,230원에 한 번 더 왕창 추가 비중해서 평단을 끌어내린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충분히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4,655억짜리의 자동차 부품주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818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뭐 각종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 그리고 차량용 시트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현대 자동차와 수소 부품 엔드플라이트를 공동 개발해 납품 중에 있어서 수소 관련 섹터에 엮여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수소 정책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 대원강업도 때가 되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철저하게 가격을 낮춰서 평단을 매집해 나아간다면 분명히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 세코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리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죠.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가격이 6,890원대였는데 지금 이미 8,200원을 찍고 목표가 달성 후 지금 옆으로 고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 목표가를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는 1,294억짜리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938억으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초정밀 카메라 렌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삼성전자 기업 VR에 렌즈를 공급하고 있어서 VR 관련주 그리고 5G 그런 어떤 사업성에 관련된 관련주, 이제 이런 관련주에 다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LED 섹터에도 LED 렌즈를 만들다 보니까 LED 섹터에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IT 어떠한 행사, 5G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용 IT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된다면 이 세코닉스도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이제 렌즈를 하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 카메라용 렌즈 내지는 자율주행 카메라 렌즈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엮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하셨겠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놓고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갈 자리는 7,540원 정도 자리가 기술적 매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매수 포지션 7,540원. 이탈 시에는 빠르게 본절 처리로 빠져나왔다가 6,800원 자리에서 다시 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그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목표가는 1,200원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00원짜리. 자, 이런 식으로 세코닉스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코닉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5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이청원 본부장 바로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어떤 종목 출발할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동사는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고객 서비스 만족, 이를 위한 치과용 의료기기와 생체 재료를 토탈 솔루션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 기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고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고령 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플란트에 대한 정부 지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매년 3%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성장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는 물론이고 경쟁사인 오스템 임플란트, 비온 등의 기업 또한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사는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마케팅 강화, 공격적인 영업을 통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을 넘어서 인도, 독일, 러시아 등의 총 23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개선은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경우 주된 투자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지난해 상장 이후 9월 말까지 주가는 저점 대비 3배나 상승을 했는데, 이때 주된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었고, 최근 들어 동사의 수급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월의 고점, 그리고 5월의 고점 약 78,000원대인데 이 가격대를 돌파만 하면은 시세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목표 가격을 85,000원으로 우선은 짧게 잡고요. 손절 가격은 7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동사는 기존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탄생한 증권사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반등 흐름이 조금씩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권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이나 기타 수급보다 동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시장이 되겠죠. 이는 동사뿐만이 아니라 해당 섹터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 이러한 변수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 역시 금리 인하입니다. 저는 금리 인하 수준이 대략 0.5%, 시장이 전망치는 0.5%포인트였는데 연준에서는 0.25%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 따라
미국 증시가 요동을 조금 쳤습니다. 필연적으로 금일 국내 증시 또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지금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아마 계속해서 동일했을 겁니다.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이 아닌 수준 이상의 금리 변동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시장의 충격을 또는 경제, 금융경제든 실물경제든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연준은 결국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큰 폭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움직임 또한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움직이게 되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점,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필연적으로 국내 증시 반등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한 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IPO 활성화에 따른 수익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증권주, 그중에서도 NH투자증권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기대해도 좋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목표 가격은 17,5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동사는 의원과 약국의 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EMR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정보 관리 편의성으로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에 적용이 되고 있고, 동사의 의원 시장 점유율은 49%, 약국 점유율은 33%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정액 기반 수익 구조로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의원과 약국, 최근에는 신도시 형성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의 EMR 매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EM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부가 사업이 EMR 솔루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SMS, 대기번호 알림 모니터 등으로 최근 차별화를 위해 이를 적용하고 있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동사의 경우에는 똑딱이라고 하는 어플을 출시하였고, 해당 어플에 따른 수익이 점진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29억 원,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수세 또한 꾸준한 만큼 지금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9일부터 약 4거래일 동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금 다시 기술적으로 중요한 22평선을 밟으면서 금일 장중 3%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 또한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큰 폭의 낙폭을 보일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케어 현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짧게 드릴 겁니다. 7,500원,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동사는 항공엔진과 방산, 산업용 장비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항공엔진 부분은 안전에 직결되는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 정비까지 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해외 주요 엔진 제작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시장, 해외 시장에 해당 재화와 기술력을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은 단일 수요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는 중기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행된 정부의 국방 예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시장은 북한의 도발 위험에 따라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 환경이 우호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산업용 장비 부문의 경우에는 첨단, 정밀,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제품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기존 휴대폰과 LED 그리고 자동차 등에 내재된 산업용 장비의 고급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사의 기술력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고 국내를 넘어서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의 기술력이 이전되는 것, 이는 결국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해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 또한 1253억 원이 전망됨에 따라 실적 증가에 기인한 외형 성장은 필연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방산사업부에서의 영향력이 조금은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타 사업 부문에서의 괄목할 성장, 동사의 기업 가치를 반드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사를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20일, 60일 이평선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에서 한 차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4만원, 손절 가격은 3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칩과 패키지의 설계, 그리고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런던 웸블리에서의 공연과 미국과 유럽, 남미 등 각종 공연과 음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기는 예전 비틀즈 수준에 버금간다고 할 만큼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월드스타입니다. 덕분에 관련 기업 모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사가 아마 LB세미콘이 관련 기업 중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의 주가 흐름은 철저하게 방탄소년단만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즉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은 3,821억 원, 영업이익은 619억 원이 전망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수준. 결국 동사는 방탄소년단 테마 종목으로 엮여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사의 가치가 앞으로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1일에 상중 23%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지금 상승에 따른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LB세미콘 분명히 장기적으로 갔을 때 좋은 결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코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미세먼지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7월 1일 이슈가 있는데 역시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손절가가 일단은 제가 6,52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절 라인을 건들면 일단 버렸다가 6,250원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1일 날 돼서 만약에 시세가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버리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 종목으로 언급드릴 종목은 현대백화점이에요. 일단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어서 이 종목을 이제는 밑에서 좀 받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 정기 세일이 28일부터 들어가다 보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단기 반등력이라도 살짝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대로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실적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82,5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대략 한 1,000원씩 빠질 때마다 한 번씩 더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거는 9만 원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2,500원부터 1,000원씩 빠질 때마다 한 번씩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해서 평단 만들어서 9만 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짧게 82,000원 잡아주셨어요. 한 1% 정도 지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이청호 본부장 연결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고 당시에 추천했던 가격 주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비록 단기적으로 급등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급이 매우 개선되고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보유하는 고객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신규로 한번 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가격으로 매수하셔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여요? 예, 오늘은 덴티움입니다. 네. 제가 추천했던 5종목 중에 사실 덴티움 그리고 LB세미콘 이 두 가지로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덴티움이 그래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구간 바로 위에 가장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일정 부분 매집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최근 1개월간 매우 크게 매수 우위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수세를 보인 이후 한 차례 장대 양봉으로 저는 바로 75,000원에서 약 78,000원 사이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티움을 오늘은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목적 가격은 우선은 85,000원을 드릴 건데, 이거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철저하게 단기 3에서 4% 정도의 수익만 나더라도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닌 만큼 약 77,000에서 8,000원 사이에는 수익을 실현해도 좋습니다. 다만 손절 가격은 7만 원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팍스넷이 좀 특징적으로 상한가 갔었죠? 2연상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상한가입니까? 예. 이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다시 $10,000를 돌파했죠. 1,000만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시금 이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팍스넷이 이제 이슈화를 하나 시켰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앙화 방식, 즉 탈중앙화 발음이 안 되네요. 방식, 블록체인 메신저 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팍스넷이 만든 블록체인 메신저를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지금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수 후보로 꼽히는 기업이 트위터하고 일본 히타치 그룹, 이 두 그룹이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팍스넷이 아주 강력하게 2연상을 기록하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팍스넷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 및 재테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고, 팍스넷이라는 사이트도 존재하죠. 근데 최근에 2018년 7월부터 블록체인 쪽을 상당히 이제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비트팍스를 설립해서 이 블록체인 사업을 이제 아주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쪽 계열, 뭐 아시아경제, 뭐 팍스넷,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상승력이, 키위 미디어 그룹 이런 것들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약간 적자 기미가 살짝 있고 390억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지녔는데 지금 2연상을 기록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이 돼버렸습니다. 1,100억.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상이 풀리고 밀리기 시작하면 또 많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캔들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좀 건드리는 거지 섣불리 이 시세를 따라 들어가서 만약에 물리게 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고 매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제 이청원 본부장 만납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정치 테마주 하나, 화천기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장중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주가 자세히 살펴보면 5월 24일이었죠. 이날부터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많이 붙습니다. 하지만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 테마주는 결국에는 이슈가 사그라들면 모두 다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편으로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저는 오늘 화천기계라고 하는 종목이 눈에 가장 들어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화천기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국 현재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금 입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왔네요. 많이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롯데하이마트 들어와 있고요. 5328번님께서 43,000원의 비중 절반 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좋은 기업이죠. 제가 좋아하는 저평가 기업. 순자산 가치 2조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가격이 맞아요. 43,000원대였는데 아마 제 말 듣고 사신 분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그냥 얌전히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43,0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면 일단 본전에 회수를 하시고 다시 한 4만 원 정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4만 1,000원 정도에서 4만 3천 원을 건들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그대로 수익을 내는데 제가 저항자리를 한번 봐드릴게요. 1차적으로 지금 찍는 저항자리가 45,500원짜리였어요. 저번에 찍었고 지금 조정을 딱 받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은 45,500원짜리를 돌파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47,800원짜리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47,800원을 목표로 한번 끌고 가 보시고 만약에 이대로 내려오면서 매수가를 다시 한번 건들면 일단 회수하셨다가 41,000원 정도부터 다시 재매수,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하이마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8768번님의 종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오오토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5,70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장이 마감되기 전에 10%포인트 정도 비중을 늘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종목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에 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5월 31일 그리고 6월 20일. 예전에 이렇게 큰 폭의 주가 변동이 나온 이후 반등하는 흐름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사실상 이를 우리가 박스권 하단 구간에까지 밀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이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중을 소폭 늘림에 따라 매수 단가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대신에 한 차례 양봉 약 3% 수준의 상승만 나오더라도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5%의 손실이 오히려 다만 1%라도 플러스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포인트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시되 목표 가격을 약 6,500원, 손절 가격은 손실을 조금 크게 본다 하더라도
4,700원 정도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오 오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콤 들어와 있고요. 8677번님께서 매수가 8,600원에 비중 30%. 이게 중국 쪽 CCTV 뭐 규제한다 했을 때 한번 반짝 올라갔던 종목이고, 박 의원님이 한번 옛날에 그 기술적인 매매 한번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술적인 매매. 예. 근데 혹시 그때 보고 따라잡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원래는 8,600원에 잡았다면 자 이날 이미 캔들이 이탈이 나왔죠. 8,600원짜리를. 그래서 다시 요날 꼬리로 되돌림 들어왔을 때 여기서 본전 매도를 쳤어야 되는 건데 전혀 지금 기술적 대응을 안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중기적 파동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8,110원 정도 자리가 중요한 가격 라인입니다. 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디까지 밀리는 거예요? 7,530원 정도 자리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추가 매수는 7,530원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 되돌림 반등 나오면서 평단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똑같은 비율로 했을 경우. 근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안 돼요. 왜? 이탈되면 지금 버려야 되는 그런 국면이니까. 7,530원까지 빠지면은 예의상 기술적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은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일정 부분 내려갔을 때는 일정 부분 되돌림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때가 이 7,550원, 60원 때고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8,110원을 기점으로 손절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손절하기 싫어 내려오면 7,550원에서 추가 매수로 평단 처리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 들어와 있고요. 3563번님께서 매수가 8,3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 주가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님의 매수 가격이 8,300원이 경우 손실이 36%나 나 있는 상황입니다. 막연히 보유한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한 번에 걸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술적 반등이 지금 구간, 지난 10월 말 찍었던 저점인 5,280원 내외에서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되 그때는 절반 정도 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서 약 5,59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비중 절반을 줄여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영진약품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진약품은 아직은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바로 또 이어갑니다. 보령제약 들어와 있고요. 6631번님께서 12,900원에 비중 25%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주네요. 네. 네. 최근에 좀 계약 해지 건도 있고요. 일단 제가 좀 이슈를 한번 살짝 살펴보니까 뭐 하반기 항암제 글로벌 임상 1상 착수 소식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830억 규모의 요르단 람파마와 800 그 계약 해지, 공급 계약 해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위치는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결국 매수가 기준으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12,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 이번에 솔직히 한 12,2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일단은 도망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봐봐요. 여기서 하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이 23.6%까지 나오고 12,200원 정도 자리에서 여기서 매도로 도망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하락력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을 정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200원짜리가 일단 손절 라인이 되고 11,200원 깨지지 않고 상승력 나오면 일단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을 했는데 얘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복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1,800원 자리에서 대놓고 있다가 복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령제약 하나하나 또 전략들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이번 종목은 신흥 SEC 2293번님께서 38,500원에 비중 15% 담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또한 보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 비중 또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이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올해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가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3만원대 내외에서의 2차례에 걸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가정, 그리고 비중도 적절하다는 가정, 2차전지에 대한 미래 전망 또한 밝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신흥 SEC 계속해서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기간을 약 6개월 정도 잡고 한번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되 목표 가격을 55,000원, 손절 가격은 제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고 오로지 목표 가격만 보고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흥 SEC까지 종목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지금 벌써 장마감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입니다. 2121.64포인트 정확하게 변동 없이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장중에 좀 위아래로 변동폭이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변동폭은 크지 않은데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봐도 외국인만 삽니다. 82억 원. 이게 사주던 기관이 지금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폭을 좀 줄여들었는데 보시면은 연기금이 1248억 원 사주고 있긴 한데 기관 자체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534억 원 또 팔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뭐 반사이익 얘기 나오면서 SK하이닉스는 쭉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올라가고 현대차는 지금 약세에서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LG화학, 신한지주, 포스코 빠집니다. 그리고 SK텔레콤 보합인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10선입니다. 일단 뭐 코스닥도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뭐 상승폭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비슷합니다. 뭐 713 고점이고요. 저점 708 위아래로 5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도 쌍그림 매수가 나오긴 하는데 이 외국인이 13억 원 매수, 기관이 235억 원 매수해주는 정도입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사긴 사는데 큰 폭의 매수는 따로 안 들어옵니다. 개인은 56억 원 팔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SK 올라가고 헬릭스미스의 상승폭이 큽니다. 20만 원대 오랜만에 회복합니다. HLB도 상승하는데 CJENM이 결국에는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17만 원 다시 무너졌고 신라젠도 하루 만에 또 하락 반전합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빠지는데 일단 뭐 게임 관련해서 호재성 기사가 올라오긴 했는데 당장 게임 관련주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휴젤, 셀트리온 제약 빠집니다. 휴젤의 낙폭은 1.66% 정도 빠지고 있고요. 하지만 같은 섹터인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호재성 기사 올라오면서 2.99% 올라갑니다. 444,800원. 두 종목 같은 섹터 메디톡스와 휴젤의 주가가 비슷했는데 다시금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반등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400원 반등에 그치고 있고요. 7만 원대가 다시금 장중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달연대기의 그 시청률과 관련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7만 원이 고비입니다. 7만 원이 올라가면 다시금 빠져내려오고 계속해서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시황 상황이나 뭐 시장 상황들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살짝 조정력이 시초에 좀 나오다가 장중에 살짝 수급이 상승력으로 살짝 쏠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순매수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선물 매수력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개인들 선물 물량을 조금 뺏어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아직까지는 풋옵션 베팅력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상승력은 나왔대 결과적으로 제한적 상승력을 일정 부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이 상승력으로 살짝 돌아섰으니 내일장은 그닥 시장이 좀 안 빠지지 않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비가 하나 있죠. 그게 무슨 고비입니까? 내일 미국 GDP 발표가 있습니다. GDP 발표. 지금 예상치가 3.1%인데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제치가 나와버리면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서 시장의 변곡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잘 나와도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28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떠한 합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그 점까지도 일정 부분 신경을 쓰시면서 시장의 종목들을 좀 개별적으로 대응을 빠듯하게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일장은 그렇게 빠지는 장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급이 살짝 돌아섰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저녁이죠. 저녁 미국 증시에서 GDP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목요일날 갭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결정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내일 증시에서는 만약에 내 개별 종목이 조금 부정확하게 좀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잠깐 내려놓고 시장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재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내 종목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본부장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 증시의 하락을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 1.5%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사실상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도 없었고요. 수급적으로도 선물 시장, 현물 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조정은 크게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내일 장이 일정 부분 좋다면 저는 다음 주까지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불확실성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오히려 불확실성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는 지금 시점, 내일 또는 모레 정도 좋은 종목,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과감한 베팅을 해서 단기적으로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늘 일정 부분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사실상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정상회담 또한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좋은 결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0.01% 그래서 오르면서 마감이 됐네요. 2121.85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09% 정말 소폭 내렸습니다. 709.3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0전 올라갑니다. 1156원 60전의 거래가 마감됐네요. 자, 이어서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코스피는 플러스권에서 끝났죠. 오른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플러스권에 끝났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 행보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주는 G20 정상회담까지는 소강 상태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정설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돋보였고요. 기금이 1130억 또 매수합니다. 기금은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는지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는데요. 벌써 19거래일 정도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매수의 키포인트는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뉴스를 보면 전기전자의 반도체가 실제로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기전자가 올라갈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은 그 중간 배당 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 몰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는 지금 의문의 상단선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하고 연계한다면 코스피가 아직 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삼성전자가 어쨌든 올라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44,700원을 완전히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다음 목표치가 나오는 게 5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방향성을 준다면 우리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죠. 물론 시장 자체적인 재료는 부재한 상이죠. 금리 인하 이슈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한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장이 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멘트가 있었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24,680에서 쭉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어도 0.5포인트 정도는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금리 인하 관련해서 과도한 대응은 않겠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한 미국장의 모습이다. 오늘 밤에도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다가오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시장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 모습에서 결렬이 됐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고요. 결렬이 안 되고 합의가 된다면 일단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소지는 있죠. 근데 연준에서 0.25 정도는 내린다라고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0.25포인트를 내렸을 때 이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바라는 건 0.5였기 때문에 추가적 금리 인하가 예정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실망 매물로 인해서 상승분 반납이 상당폭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는데 제가 그어놓은 선을 막고 윗꼬리가 만들어졌던 상황이 있었죠. 자, 그 다음날 비석형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음봉이 나오는데 5일선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상황이죠. 어쩌면 20일과의 이격 줄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선까지의 이격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 하락이 나온다면 좀 빠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월봉에 서 있다라고 그랬죠. 자, 월봉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게 중요한데 혹시라도 이번 주에 내려서 월봉이 윗꼬리가 이 양봉의 절반 정도까지 밀어내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헤드앤숄더 완성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이 음봉일 때는 요 첫 번째 어깨와 그 다음에 머리와 오른쪽 어깨가 대등수치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거래일 만큼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달하고는 다르게 이번 달에는 윗꼬리가 길어지게 되면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만약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나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아시겠지만 루머에서 뉴스에 파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차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바라봐야 할 차트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 투자가들의 대부분은 이 차트를 돌파해서 우리가 속된 표현로 날아간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이 차트가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그게 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도입니다. 종목에서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수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얼마 전에 제가 금값 얘기 한번 했죠. 근데 금값이요 말하고 또 올랐어요. 1,440불 정도 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지금 윗꼬리가 생겼지만 종가상으로 1,118불. 제가 말씀드렸던 때보다 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금값이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 금 투자가들은 금리 인하를 생각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가들 중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지를 거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요. 또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뭐 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금값에 가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금값이 오르고 주가가 같이 오르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하는 정도의 멘트가 있었다면 금값은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금값이 시장의 방향성, 심리를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올라오면서 물건을 터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값이 추가적으로 얼마 전 고점이었던 1,440불대 이게 돌파가 앞으로 일주 안에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 안에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크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제가 아마 월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일랜드 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21선 값이 이평선 값이 2112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봉상의 기준으로 수평구간 값은 2118포인트가 그랬고요. 근데 오늘 장중한 때 2115까지 갔다가 이렇게 약간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만약에 2112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좀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음운을 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건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원달러도 아시겠지만 지금 1150원대 후반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1150원 밑으로 가야 위험자산 진짜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150원을 깨질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6거래일 정도를 아일랜드 갭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다수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거래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월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물량 매집 아니면 터는 과정이었을 수 있는 과정 두 가지죠. 근데 제가 앞에서 금값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금값이 만약에 진짜라면 아일랜드 갭일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갭일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많이 못 간 게 맞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갔다면 아일랜드 갭을 탈피하는 새로운 갭이나 새로운 차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일랜드 갭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G20 정상회담에서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예상과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한 번쯤 해보면서 시장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